2021년 10월 29일 매매일지입니다. 먼저 금일 1차 매수의 마지막 33번째 종목으로 한국바이오젠을 매수하였습니다. 한국바이오젠은 실리콘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저희에게 친숙한 제품으로는 휴대폰 보호 필름에 이런 점착제,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 실리콘 응용 제품까지 실리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향후 먹거리로 로봇 산업이나 2차전지, 전기차 등 다양한 데에 쓰이는 실리콘 소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추후 이러한 개발이 상용화가 된다 하면 조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최근 기업 설명회 영상을 봤을 때도 내년부터 이러한 상용화가 조금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간단히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이 수치들은 제가 좀 임의로 계산한 부분들도 좀 있어서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IM 잔여이익 모델로 살펴봤을 때는 6,1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 하지만 잉여현금 흐름과 자본등을 고려했을 때는 7,8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 생각이 되고, 저도 현재 PER이나 PBR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도 최소 여기서 10% 이상은 빠지면 매수하기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ROE가 12%로 상당히 괜찮고, 잉여현금 흐름을 매출액으로 나눈 이 비율 또한 8%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현재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률 살펴봤을 때 20%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해당 기업이 경제적 해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기업이고, 당기순이익도 15%로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카펙스 비율 또한 22%로 어느 정도 기업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기업이고, 최근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3분기 실적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매출채권 회전일수와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그렇게 우량한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위험한 편도 아니라서 3분기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원가율을 살펴봤을 때는 66%로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고, 다만 작년보다 매출 원가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현재도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추후 매출 원가율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예전 사업 보고서를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고객한테 좀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파워가 있는 기업이다,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엄청 당장 매출 원가율이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판관 비율도 12%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현재 부채는 85억인데 이자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거의 이번에도 전환사채 발행했었는데 그 전환사채가 무이자로 발행된 전환사채라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업에 대한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자금이다. 그리고 현금 자체가 150억으로 상당히 현금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기에 순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24%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건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또한 1000%가 넘을 정도로 괜찮은 수준이고, 연구개발비는 6억으로 계속해서 향후 먹거리를 위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이 75원인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50원을 주었고 2020년도에는 75원을 주당 주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100원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간단히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 해당 기업은 2019년도에 상장을 하였는데 상장 당시 공모가가 6,000원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이 금요일날 제가 이제 1차 매수를 8,720원에서 30만원을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한번 출발하기 전에 7,200원대나 7,500원대까지는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기서 1차 매수를 금요일에 했었고 2차 매수를 7,500원대 이하에서 아니면 7,500원대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2차 매수, 혹시라도 하락장이 크게 펼쳐지고 이런다 하면 5,800원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3차 매수로 해서 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슈팅이 나올 것보다는 눌러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면 1,500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이고, 일단 이 기업 자체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일이 내년 5월 12일부터라서, 그래서 내년 한 2월까지는 조금 눌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7,000원대 여기까지 한번 눌러주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여기서 1차 매수, 혹시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대응을 할 생각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슈로는 이 공장 생산 중단을 8월 달에 했었는데, 그리고 현재 9월에 이런 부분이 다시 재개가 되었고, 다만 3분기 실적에 영향이 있을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해당 관련한 공시를 보았을 때는 관련해서 이미 사전에 준비를 하고 좀 진행을 했다 해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기업의 그 신용비를 살펴봤을 때 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용들을 다 데리고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한번 몇 달간 여기서 횡보를 한 후 최대한 많이 떨궈내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기업이라서 일단 분할 매수로 저는 대응을 하려고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